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산지 전용 절차. 어떤 임야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순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땅에 개발을 한다. 형질 변경을 한다. 토지 분할을 한다. 이런 것 자체는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맞죠. 개발의 목적이 건물을 짓는 것이 목적이지 그냥 맨 땅에다가 나무만 비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왜? 건물을 짓는 거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축법에 의해서 어떤 땅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건축물의 종류, 그 다음에 크기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땅에 내가 여기다 건물을 짓겠습니다 하면은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는 거죠? 용도 지역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용도 지역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나오고 거기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나오기 때문에 용도 지역에 의해서 건물의 규모와 종류가 결정이 되는데 용도 지역만 갖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용도 지역에 의해서 얼마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건폐율은 얼마다, 용적률은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러면 내가 땅의 크기가 500평 크면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많을 수 있고 들어가고 땅이 30, 40평 적게끔 되면 그 적은 땅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기 때문에 그 크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땅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건축법에 의해서 대지에 하나여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임야에다가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야 되죠. 근데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 못하죠.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디에? 대지에만 정하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임야인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 못하는데 원칙적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내가 현재는 임야이지만은 여기 임야 중에서 이만큼을 분할을 해서 건물을 지으면서 앞으로 대지로 바꾸겠습니다 하고 뭘로? 요만큼을 하고 그 넓은 땅 중에서 표시를 해서 제출하면은 그 임야의 만큼을 면적을 가지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을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게끔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2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제가 임야를 가지고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 건축허가를 통합을 해서 여기서부터 만들어서 맨 끝까지 올라가는 때까지 제가 순서별로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자, 한번 요대로만 하면 다 됩니다. 제일 먼저 지목이 뭐야? 임야죠. 임야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겁니다. 근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데 건축허가는 건축가에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건축허가에다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다 신청하냐면 도시개발과 또는 도시계획과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뭘 만들어서? 제일 먼저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에 경사도, 임목번수도, 표고도, 도로, 배수로, 그 다음에 임야가 보존산지가 아니고 준보존산지 이렇게 됐을 때에 개발행위 허가를 먼저 다 신청을 했죠. 경사도, 임목번수, 표고도, 배수로, 도로를 다 봐서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이 만족한 겁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게끔 되면 그때 개발행위 허가과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면 산지과로 넘어갑니다. 거기가 어디로 간다? 산지과로 갑니다. 그러면 산지과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은 아무것도 안 보고 뭐만 보느냐면은 산지관리법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산지관리법에는 아까 보존산지가 있고 준보존산지가 있다 그랬었죠. 그러면 보존산지가 아니고 준보존산지인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규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되는 것이 없고 그대로 도장을 찍고 지금 이 여기에 산지에 몇 제곱미터를 전용을 하니까 대체 산림 조성비를 얼마를 내라 하면은 그 내라고 고지서가 나오면 그걸 내면은 산지관리과에서 다 오케이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일 먼저 도시개발과에서 오케이 했고 도시개발과에서 오케이 하는 그 서류가 전부 다 이제 어디로 넘어가? 산지과로 넘어가서 산지과에서 다 문제가 없이 됐죠. 산지관리과에서 다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산지관리과까지 넘어간 그것이 다시 어디로 가요? 건축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가에서는 건축법에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종류, 뭐 건물을 지을 때 띄는 간격, 높이 이런 걸 소리를 다 보고 오케이 하게끔 되면 이제 제일 먼저 뭐가 나면 개발행위 허가가 났다 이렇게 통지가 옵니다. 이것이 오게끔 되죠. 그러면 제가 개발행위 허가를 난 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 찾으러 가죠.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제가 여기인데 건축허가라고 그러는데 개발행위 허가도 나고 산지전용 허가도 나고 건축허가도 나고 세 개가 한꺼번에 다 난 겁니다. 세 개 다 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허가가 났다고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찾으러 가죠. 찾으러 가면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얼마를 끌어다가 쪽지를 준다고. 그럼 쪽지를 주면 쪽지를 끊어다가 제출하면은 허가증을 주는 겁니다. 그럼 내가 허가증을 받았죠. 허가증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공사를 하려면 먼저 택지 개발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형질 변경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럼 형질 변경을 공사를 하는 겁니다. 공사를 하다가 아까 얘기했죠. 공사를 하면 절토도 하고 송토도 한다 그랬죠. 절토하고 송토를 하게끔 되면 절토를 하고 송토를 하고 왜? 준공검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까지 만들어졌죠. 도로까지 만들어서 개발행위 허가를 준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에 의해서 복구 준공이 났죠. 그러면 도로가 바뀔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건축허가 건물을 안 짓고 토지만 지금 다 공사가 끝나고 복구 준공까지 다 끝난 겁니다. 아직 건축허가는 났지만 공사는 안 한 겁니다. 이 땅은 이제 할 일이 뭐만 남았죠? 건축을 할 일만 남았는데 아직 건축은 안 했죠. 그러면 지금 이 땅인데 지금 지목이 임야지만은 건축할 수 있는 허가는 받아놓은 거죠. 이런 땅을 보고 우리가 뭐냐면 대지화된 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발업자들은 건물을 짓지 않고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받아놓은 걸 가지고 이제 뭐야? 분양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분양을. 그러면 여기 보게끔 되면 처음서부터 이 땅을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하나 만들고 땅을 축대도 쌓고 다 만들어 가지고 택지를 6개를 잘라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6개의 땅에다가 이미 개발업자가 건축 허가는 다 받아놨겠죠. 그러면 건축 허가를 10평으로 단층짜리로 건축 허가를 받아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놓고 건물은 짓지 않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매를 내놓는 겁니다. 매매를 내놓으면은 어떤 사람이 그 땅을 사죠. 땅을 사는데 아직 지목이 임야죠. 임야기 때문에 근데 임야인데 건축허가는 나 있죠. 그러니까 땅도 이때는 땅도 사야 되고 건축허가도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에 10평짜리 단독주택을 지으는 것을 땅을 사면서 허가권을 같이 사야 되는 겁니다. 샀는데 여기 땅은 내가 샀는데 내가 샀을 때 내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건데 처음부터 이 건물을 땅을 판다는 사람은 내가 어떤 건물을 원하는지 몰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물하고 애초에 건축허가를 받는 건물하고 다를 수가 있겠죠. 10평짜리 단독주택인데 나는 20평짜리 2층을 짓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내가 그 땅을 사고 건축허가를 샀잖아요. 샀으니까 그때 사놓고 내 이름으로 건축허가 나 있는 거죠. 건축허가를 내가 인수 받았으니까. 받은 걸 가지고 허가를 받은 걸 건축지 명의 변경해서 나한테 넘겨놨죠. 그러면 이제 허가증이 땅도 내 거고 건축허가도 내 거로 돼 있죠. 그걸 가지고 건축설계 사무실에 가서 나는 20평으로 2층으로 짓고 싶다고 설계 변경을 어떻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주택인 경우에는 1가구 2주택 뭐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개발업자들이 요즘에는 주택을 허가를 받지 않고 창고로 허가를 받습니다. 창고 20평 이렇게 해서 받아놨거든요. 그럼 내가 창고로 허가를 받아놨죠. 근데 나는 창고를 짓고 싶지 않고 주택을 지으려니까 또 1가구 2주택 때 근린생활시설 짓자 하고 내가 설계 변경과 용도 변경을 같이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한다? 바꿔놓고 그래놓고 어떻게 한다? 그것을 우리가 집을 짓게끔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만들어서 땅을 파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개발업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획부동산이 있고 개발업자가 있죠. 기획부동산과 개발업자의 차이는 개발업자는 언제든지 사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놓은 땅을 파는 것이 개발업자고 기획부동산은 잘라는 놨는데 건축허가 나지 않는 땅을 하는 것은 기획부동산이라는 겁니다. 기획부동산과 개발업자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개발업자는 뭘 한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하고 건축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파는 거고 기획부동산은 건축허가는 나지 않고 땅만 잘라갖고 파는 것이 기획부동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건물을 다 지었지 않습니까? 건물을 다 지게끔 되면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지죠. 건물을 다 지면 내가 사용 건물을 가지고 군청이나 구청에 가서 사용 승인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건축법에 맞게끔 도면에 다 맞게끔 지었나 보고 하게끔 되면 사용 승인을 해주게끔 되면 그 땅에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용 승인 신청을 했죠. 그럼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왜 만들어지지? 사용 승인 신청은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주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이때 만들어지는데 왜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지냐면은 허가 받은 대로만 써라 이런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른 데로 쓰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지고 지금 허가 받은 대로 그대로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가는 20평으로 받아놓고 나중에 스리슬쩍 30평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죠. 그러면 건축물 관리장이 없으면은 허가를 받았다는 것만 나오고 현장하고 다른 것이 모르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만들어진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변경해서 쓰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건축물 관리장이 뭐에다 쓰는 물건이라고요? 허가 받은 대로 쓰라고 관리하라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뭐 재산 형성하게끔 하는 건데
허가 받은 대로 쓰는 걸로 자기가 은근히 다른 목적으로 쓰고 싶은 사람들이 건축물을 잘 안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장이 없으면 등기를 안 내줘요. 그러니까 나는 건물 다 지어놨어. 그리고 건축물을 잘 안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냥 있을 수 있죠. 보면은.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등기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서, 만약에 내가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데 건축물 관리장 만드는데 등기를 안 만들었다고 가정할까? 그러면 등기를 만드는 사람과 등기 안 만드는 사람 차이가 뭐예요? 건축물 등기 만드는 사람과 안 만드는 차이는 뭐죠? 딱 하나에 보면 건축물은 내 거는 내 거예요. 그런데 팔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은 팔고 사기에 위한 것이지 그 위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아까 낮에 이제 어떤 분이 뭐 물어보러 오셨는데 그것도만 거기가 살고 있는데요. 등기부등본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뭐 그 사람이 땅 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제가 아까 물어봤더니 뭐냐면 그 사람이 법원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는 원래 땅 주인하고 정식으로 계약해서 지료를 주고서 사용하고 있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직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법정 상권은 없는데 뭐가 있다? 사직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와갖고 제가 보니까 타직권을 주장하는 건데 그 사람 등기부등본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보면 등기부등본은 뭐 할 때 쓰는 거라고 그랬죠? 할 때 쓰는 거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이 없다고 해서 건물이 없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건축물 관리장이 없다고 해서 건물이 내 건물이 아닌 건 아니다. 건축물 관리장은 그 목적 외에 허가 받은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건축물 관리장이고 등기부등본은 그런 걸로 마음대로 만들고 팔고 사지 못하게끔 못한다? 규제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게끔 되면 팔지 못한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법대로 어떻게 한다?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고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야지 등기부등본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이 없다고 해서 건물이 내 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은 잘못되신 생각이다.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장이 만드는 것은 어떤 땅에다 건물을 짓는데 자기 마음대로 지어서 쓰지 못하고 허가받은 대로 쓰기 위해서 그 도면을 그대로 그려놓는 겁니다.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어 놓고 등기에 올리지 않으면 팔고 사지를 못하는 것이지 자기가 등기부등본에 올리지 않았다고 해서 건물이 뭐야? 잘못되는 건 아니고 주인이 누가 아니라는 것도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물 관리장의 철수가 주인인 거예요. 등기부등본이 없으면 뭘 못한다고 그랬죠? 팔고 사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등기부등본이 없어도 팔고 살 수는 있겠죠. 실제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핸드폰이 있는데 제가 이게 내가 50만 원 주고 샀는데 사장님 5만 원에 사갈래? 알아서 살게. 그러면 등기부등본 없어도 사요 못 사요? 살 수 있죠. 그러니까 하는 건 살 수가 있는데 남한테 등기부등본이라는 얘기는 내가 팔려면 내가 주인이라는 걸 어떻게 한다?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올려주지 못한다는 얘기지 주인이 안 바뀐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물이 등기부등본도 없는 건물을 또는 건축물 관리자 없는 것도 지금 제가 팔고 산다고 얘기해야 안 해요.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자, 몇 번지에 있는 어느 건축물을 어떻게 한다? 계약서를 쓰고 제가 군청이나 구청에 가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한다 그랬죠. 건축물 관리하고 등기부등본도 없어도 몇 번지에 있는 지상 건축물 몇 평을 내가 200만 원, 200만 원 주고 샀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신고했지 않습니까? 신고하면 부동산을 샀기 때문에 취득록세 나와요. 그러면 건축물 관리장도 없고 등기부등본도 없어도 현 건물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 뭐야? 저한테다가 계산세가 나오죠. 누구 이름으로 나오죠? 이종실이 이름으로 나오면 그 등기부등본이 없고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도
계산세법에 의해서 그 주인이 이종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건축물 관리장도 없고 등기부등본도 없는 건물을 갖고 파는 방법을 건축물 관리장 억지로 만들고 등기부등본을 억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도 우리가 돈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사서 이렇게 팔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지면 그때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그런다 지적과에다 대출 해지 대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면을 가지고 건축물 관리장 안 만들고 있죠. 지목을 대지로 안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는 것 자체가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규제를 받는 걸 피하려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안 만들었을 때는 그만큼 어떤다? 다른 면으로 규제를 해서 혜택을 주지 않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물 관리장이 있어야지 지목 변경이 되는 겁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없으면 지목 변경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지목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지목 변경을 하게끔 되면 그때 맨 마지막에 지목이 대지로 됐을 때 개발 이익 환수금이라 해서 개발 부담금이 또 나오게끔 됩니다. 오늘은 말고 다음 시간에 이렇게 개발 부담금이 얼마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하게끔 되는데, 자, 개발금 부담금은 언제 나오냐면은 개발할 당시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땅이 건물을 지어서 대지로 바뀌었을 때 나오는 겁니다. 대지로. 그러면 잡을죠. 어떤 땅이 건축허가를 받았죠. 받아갖고 이면대 건축허가 났죠. 그러면 건축허가 난 걸 가지고 났을 때는 아직 건물을 안 짓고 대지도 안 바뀌어졌죠. 그때는 개발업자들이 개발부담금 안 나와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경우에 그 땅을 샀지 않습니까? 사서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목이 대지로 바뀌었죠. 그때에 개발이익 환수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맨 마지막에 지목을 대지로 바꿨을 때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이 안 나오는 것은 보면 도시지역에서는 200평, 준도시지역쯤 됐을 때는 300, 준도시지역이라는 것이 없고 이제 그 뭐 읍면 뭐 이렇게 됐을 때는 300평, 그 외의 지역에는 뭐 500평 이렇게 갖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개발 이익금이 안 나기 때문에 보통 전년주택 우리가 그 읍면 이하의 지역에서 2, 300평 정도를 가지고 집을 지어서 대지로 만들었을 때는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개발 부담금이 안 나오는 것 뿐인 겁니다. 순서는 하여튼 이 순서에 의해서 대부분이 우리가 땅을 산다고 했을 때는 개발업자가 건물을 아직 안 짓고 지목이 임야가 됐더라도 사실상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땅을 우리는 사야지 되는 거예요.